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 2, 3등급, 즉 인서울 대학이겠죠. 수능 체제 없는 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는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없다면 내신 등급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1, 2, 3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이번 2022학년도에 그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한 10곳 정도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은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에 없고, 한양대나 명지대처럼 교과로만 선발하는 대학도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중위권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에도 실려져 있고, 이 내용은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책으로 다 써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을 살펴보면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들에서 교과 60, 면접 4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가 있고요. 광운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202명을 뽑는데 교과 80, 출결 10, 봉사 10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반영하지 않고 내신으로만 선발합니다. 덕성여대 고교 추천 전형으로 120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100%로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기 때까지가 거의 설정이 끝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가 이렇게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1학년 때의 내신과 2학년 때의 내신이 중요해집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398명을 모집하는데 교과 60과 서류 40%로 선발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이유는 서류 40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서류 4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을 띠고는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 경우에 왜 학생부 교과냐면 교과가 이제 51% 이상이 되면 교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논술의 경우에도 만약에 60%를 논술로 보고 교과가 40% 이것도 이제 논술 전형인 거죠. 만약에 반대로 학생부 교과로 60이고 논술을 40으로 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은 사실은 더욱더 잘 만들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면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질 테니까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306명을 모집하는데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역시 이제 반영을 합니다. 명지대는 이렇게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도 290명을 선발하는데 이게 이제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놨다가 선발했다가 2단계에서 교과 70과 면접 30%를 더해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을 하고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이 선발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교과 100으로 선발할 때와 면접 30으로 선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조금 다운되겠죠. 근데 그것이 몇 점대로 다운되느냐는 결국은 이제 학과별로 나오기 때문에 몇 명 선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급 폭이 조금 많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6대가 1단계 여기서도 이제 2단계로 모집을 하는데 1단계에서 교과 80과 출결과 봉사로
20%를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교과 60. 여기서는 이제 좀 전에 명지대에서는 면접을 30을 반영을 했지만 여기서는 면접을 40%를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1, 2학년 때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성공회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85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진로 선택 과목 역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세대에 추천형이 있는데 523명을 선발하고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선발을 했다가 2단계에서 교과 60, 그러니까 1단계 60과 면접 4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수능 최저 역시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않고 선발하기 때문에 그 면접 40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고교 추천 전형으로 40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서는 면접이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괄로 선발하는데 교과 80과 면접 20으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외대 용인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173명을 모집하는데 교과 90과 출결과 봉사를 10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학년과 2학년 때 성적이 주로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한 내신이 되겠습니다. 한성대 교과 2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 모집 인원은 240명. 전형 방법은 이제 교과 100.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한양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320명을 선발하고 전형 방법으로는 교과 100으로만 선발을 한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1, 2, 3등급이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은 일단 이제 광운대의 경우에도 보면 알다시피 아무래도 내신 컷이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면접이 있다거나 또는 서류가 있다면 내신 컷이 좀 낮아지겠죠. 아마도 이제 이제 이런 경우에 1, 2,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에 수능 결국은 이제 안정권 지향을 할 때 여기를 들어가니까 전년도에 교과 성적을 보면서 지원 안정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라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 2, 3등급이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제가 썼던 대입 역전 노하우나 대입 필수 노하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학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대학들에서도 모집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난번에도 보면 가천대의 경우에 학과마다 많게는 0.5등급 이상 정도 전년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의 입시 역시 전년도와 지원 인원, 그러니까 학생 수의 전체적인 변화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등급대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유무에 대한 거 꼭 한번 체크하시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년도 컷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 다만 진로 선택 반영과 미반영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전년도보다 약간 올라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 안정적 지원을 일 경우에 이제 교과로 선택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참고 삼아서
올해 입시 2022학년도 맞죠? 2022학년도 대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